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비디오를 만들게 됐어요. 우리 원래 플랜은 캠벨리버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지내왔던 곳들을 생각해보고 어떤 곳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지낼 곳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코비드 트래블 리스트릭션이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지금 코트니, BC 코트니에 발이 묶였어요. end of May까지 발이 묶였는데 저는 되게 잘 된 것 같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여기 타운을 지나오면서 나 여기 너무 이쁜 것 같아.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 너무 좋다. 라고 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또 시간과 타이밍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여기에서 지내게 됐어요. 지금 지내는 곳은 조그만 게스트하우스, 카리지에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고요. 정원도 너무 아름답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뒷야드도 있고 여기 베지터블 지금 그 호스트가 기르고 있는 곳들도 같이 쉐어 해주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지금 발이 묶여는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롱텀을 입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아무튼 여기 코트니에 조금 꽂힌 것 같아요. 제가 밖에 얼마나 가든이 예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예쁘죠? 튤립도 있고 너무 예쁘죠? 아무튼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여기서 더 지내고 싶고 여기서 자리를 잡고 싶은데 자리를 잡고 싶은 생각이 또 여기 있지만 또 한켠으로는 또 다른 데 또 가보고 싶기도 하고요. 뭐 그쵸,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 그죠, 욕심이 끝이 없어. 왜냐면 저는 사실 캐나다 뷰티풀하고 뭐 너무 좋긴 한데 조금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되게 많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네, 치앙마이라고 그 태국에 있는 곳에 되게 오래 살았었거든요. 뭐 6개월 있다가 또 캐나다에서 6개월 살다가 또 아이를 낳고 또 6개월을 갔다가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는데 둘째를 낳고는 뭐 코로나도 시작되고 여건도 여의치 않고 이제 그래서 계속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글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의 문제겠지만 그냥 가고 싶어요. 거기 물론 뭔가 어딘가에 정착하고 살아야 하는 게 사실 어디를 가던 내가 마음이 좋으면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다운나라가 좋아요. 확실히 거기에 가면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뭐 어디에 가든 뭐 알라스카에 있던 안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럴 깜냥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가고 싶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한국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왜냐면 저희 아빠가 아직 둘째를 못 보셨어요. 저희 시댁도 현욱이네 집도 아직 둘째를 못 보시고 뭐 물론 카카오톡하고 영상톡 통화하니까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저희는 한국에서 그거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 집을 짓고 살려고 했었던 건데 뭐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할 것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도 되고 좀 포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여기서 지내는 동안 아마도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지내게 된다면 여기서 조금 재정비를 해서 한국을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같은 걸 좀 알아보고 가격을 봤는데 저희가 어포드 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물론 캐나다 점점 사람들이 많이 아일랜드로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원하는 집을 짓기에는 리스트릭션이 많아요. 아직 캐나다는 여기 이곳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집을 지으려면 더 섬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더 작은 섬으로. 뭐 혼비 아일랜드나 콜테즈나 뭐 그런 덴만이나 그런 작은 섬들로 가야 하는데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무 아이솔레이트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밴쿠버 아일랜드도 페리를 타고 와야 되는 건데 거기서 또 페리를 타고 또 갔다가 또 한 번 더 타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막 섬과 섬이 막 연결이 돼서 이렇게 3번을 타야 되는 그런 정도의 곳에 가야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의 집을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왜 그 빌딩 코드라 그러나요? 근데 저희는 흙집을 짓고 싶거든요. 집이 좀 숨이 쉬는 집이었으면 좋겠고 자연적인 내추럴한 매테리얼을 써서 집을 짓고 싶은데 네, 확실히 시티에서는 그거를 환영하지 않고 일단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불법 행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황토집을 짓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좀 옛날처럼 살고 싶어요. 그냥 아궁이 떼고 그렇게 밥 해먹고 그냥 그러면 참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막연한 생각이기도 하고 정말 그걸 그렇게 실현을 한다면 정말 힘들어서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매일매일 그렇겠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걸 상상만 해도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제가 노스 밴쿠버에서 있다가 밴쿠버에 살다가 지금 밴쿠버 아일랜드로 온 정도만 해도 굉장히 다운사이즈가 된 거잖아요. 큰 시티에서 작은 시티로 온 거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그 사람들이 옆에 주변에 많으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냥 아무 방해받지 않고 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저의 정신건강에 되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아도 전혀 문제 없겠다. 왜냐면 또 인터넷이 있으니까 또 원한다면 언제든 그쵸? 뭐 세상과 단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투마치여서 투마치 커넥션이 있어도 문제지. 저는 그래요. SNS를 좀 끊어야 되겠어.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천천히 뭐 밥 짓는 것도 물론 저희는 지금 인스턴트 팟이라는 그런 거를 하나만 가지고 여행을 해서 그걸로 다 하거든요. 뭐 국도 그걸로 하고 밥도 그걸로 하고 다 그거 하나로 그냥 만능으로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냥 한국에 만약에 흙집을 지어서 살게 된다면 가마솥 같은 거에다 밥 해서 먹고 싶어요. 물론 그거 매시 삼시세끼 어떻게 근데 그게 그냥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활을 원해요. 다른 거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이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 되면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안 되면 언제든 다시 밥솥을 사고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저와 저희 남편의 꿈입니다. 최대한 천천히 사는 삶을 살고 싶어요. 느끼고 그런 삶. 그래요. 뭐 TV 같은 것도 사실은 없은 지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보지 않은 지 오래됐고 TV에 득이 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요. 네, 그래서 한국에 가는 거를 좀 준비를 해서 하고 싶고 겨울에 좀 추울 때는 좀 따뜻한 곳에서 지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자꾸 그 열대과일, 열대지방에 있었던 그 과일이 생각이 나서 얼마 전에 코스코에 가서 파파야를 사왔어요. 되게 굉장히 실하고 크고 좋더라고요. 5불밖에 안 했는데 그거 5불밖에 안 비싼 거죠. 아무튼 이렇게 큰 파파야를 멕시코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와서 열었는데 부숙을 시키고 열었는데 그런 거 아세요? 겉에만 익은 거예요. 속에도 익었지만 가짜로 익은 느낌? 이게 트리에서 라이프 돼서 따서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당도라든지 그런 맛이라든지 풍미라든지 그런 게. 근데 딱 먹어보고 야 다시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런 실수를 매일 반복해요. 열대과일이 자꾸 생각이 나고 바나나든 망고든 뭐 파파야든 사실은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로컬 푸드를 먹는 게 가장 좋은데 자꾸 그거를 까먹고요. 자꾸 사게 돼요. 그 맛이 무슨 맛인지를 아니까 혹시라도 이때 이게 태국에 있었을 때 그런 맛이 날까? 라면서 사보는데 항상 먹고 실패를 하고 실망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요번에 저희는 이제 열대과일은 끊기로 했어요. 저번에도 한번 그렇게 했다 실패했었는데 이번엔 한번 해보려고요. 네, 바나나라든지 그런 수입 과일들은 이제 끊어보려고요. 저희가 여기 있는 동안이라도 로컬 푸드를 먹었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푸드 마일리지가 없는 것들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가 저희가 만약에 6개월 뭐 이렇게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내게 된다면 그 CSA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로컬 파머들에게 바로바로 살 수 있는 거 일주일마다 박스를 받을 수 있어요. 픽업하는 거예요. 각종 베지들을 이렇게 두 달씩 서브스크리션을 하는 건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게 만약에 안 된다면 파머스 마켓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좋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로컬 베지를 하면 일단 뭐 로컬 서포트를 하는 건 그거는 당연히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뭐 올가닉인 것도 두말할 거 없지만 일단은 제철 과일과 제철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거가 가장 저한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웨이스트도 나오지, 푸드 패키징도 없고요. 가을이 되면 호박이 나고 여름이 되면 뭐가 나는지 사실 잘 몰라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네, 뭐 라즈베리가 나오고 블루베리가 나오고 뭐 사과가 나오고 그런 제철 과일들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지금 이 기후에 맞는 과일과 채소들이 나오니까 그걸 먹는 게 가장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건강한 식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로컬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가지고 내가 먹어보지 못했던 거,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또 그런 야채나 채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되게 기대가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숲을 만든다고 하면 뭐 렌틸 숲을 되게, 왜 겨울에 되게 숲을 많이 먹잖아요. 특히 가을 막 호박, 펌킨 숲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여름에 나는 채소들로 여름 썸머 숲을 만들면 글쎄 뭐랄까요, 그 나의 동네에 나는 그 여름의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나의 몸에도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물론 캐나다의 자연이 너무너무 뷰티풀하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뭐 그거는 no doubt 정말 최고인데, 일단 저의 몸은 한국 사람이고 저는 된장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김치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 가서 저의 최종 목표는 흙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짓고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보니까 또 더 느껴요. 너무 커리지가 너무 예쁘고 정말 좋아요. 정말 부럽기도 하고요. 로또를 살까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점점 하면 할수록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태국 사람들이, 그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저는 태국에 많이 갔었으니까 그렇게밖에 예를 못 들겠는데, 망고, 뭐 파파야, 바나나, 뭐 그런 열대성 과일들이요 보통 몸을 차게 하잖아요. 먹으면. 더운 나라의 음식들은 먹으면 몸이 차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열을 다스릴 수 있는 거를 아주 예전부터 그렇게 배워온 거죠.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찬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몸은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여성분들 출산 후에는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근데 캐나다 음식이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캐나다는 좀 추운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캐나다의 기본적인 음식들이 되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들이 되게 많거든요. 조금은 한국 그런 거가 맞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저는 된장, 간장, 고추장은 좀 없어도 되긴 하지만 된장, 간장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그리워요. 김치 이런 것들이.
밴쿠버에 있으면 전혀 문제 없이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이렇게 조금 시골에 오다 보니까 한국 식재료라든지 그런 거를 찾기가 쉽지 않고 찾아도 이렇게 퀄리티가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김치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로컬 상점에서 김치를 하나 찾았는데요. 한숨이 나오는 김치여가지고요. 맛은 있는데 모르겠어요. 밴쿠버에서 너무 맛있는 김치를 먹다가 여기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그만 병에 아시잖아요. 우리 김치 프리즈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500ml 통에 있는 김치를 10불을 넘게 주고 사 먹다 보니까 가슴이 찢어집니다. 뭐 여튼간 그래서 한국에 가는 방법을 조금 더 그쪽으로 더 고려를 해보고 있어요. 아마 거기 가서도 자전거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고 천천히 좀 서류 준비를 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언제 한번 아이들이 없을 때 하면 참 좋을 텐데 쉽지 않아요. 5월 달에 저희가 새로 그 카리지에 좀 한 달짜리 숙소를 구했거든요. 거기에 이사를 가게 되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직까지는 청기저귀를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가끔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지만 한 3개 정도 썼나요? DC 소업이라든지 저희는 화장실에서 쓰는 소업은 1개거든요. 몸과 그런 걸 전부 다 한 가지 비누로 쓰고 있는데 너무 좋은 비누가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캐나다에서 만난 친구가 거의 20년이 넘은 20년지기 친구인데 뱅크 은행에서 일을 되게 오랫동안 하다가 뭐 코비드랑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하면서 예전부터 되게 비누를 만들고 싶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만들어 뭐 그냥 취미로 만들면 되지라고 했는데 난 얘가 이렇게 패셔넷한 줄 몰랐네. 비누 만든 걸 샘플을 저한테 한번 줘서 한번 써봐 하고 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향도 너무 좋고요. 쓰고 나서 그 부드러운 것도 너무 좋았고 또 너무 더 좋았던 건 제가 비건이고 저희는 팜오일을 쓰지 않아요. 팜 오일 프리 비건 소업을 만들고 있어요. 다 비건은 100% 비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곶 밀크도 넣고 있는데 곶 밀크도 보니까 로컬 그 곶 농장에서 가져온 밀크를 쓰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 친구를 너무 서포트 해주고 싶어요. 제가 서포트 해주기에는 뭐 저도 뭐라고 하지만 아마 저희 남편이 여기에 링크를 넣어줄 것 같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너무너무 예쁘고요.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 만약에 웨이스트를 원하지 않는다, 쓰레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 제로 웨이스트 패키징으로도 사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제가 소업 리뷰는 한번 다른 비디오로 그것만 또 이렇게 한번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설거지 비누에 너무너무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정말 one of the best가 아니고 그냥 the best dish soap인 것 같아요. 제가 써본 것 중에. 네, 정말 추천 엄지척척. 네,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여기 BC 코트니에 한 달을 일단 머물게 됐어요. 근데 잘 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다음번에 숙소에 가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뭐 어떻게 먹는지 어떤 거 가지고 생활을 하는지 뭐 맨날 옷이 똑같죠? 왜냐면 옷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 것들 한번 리뷰를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지금도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아이들 둘이 있으면. 근데 현욱이가 남편이 데리고 아들은 없고 재우면서 첫째 아이와 함께 지금 트레일을 걷고 있어요. 재우고 온다고 아마 지금 이제 슬슬 올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오늘은 저녁은 미역국이고요. 감자와 양파를 넣은 미역국이고 들깨가 너무 먹고 싶어요. 들깨 진짜 들깨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들깨가 없으니까 모든 게 다 맛이 없어지는 느낌.
저희는 들깨 미역국도 많이 먹었었고 감자 버섯에도 이렇게 들깨탕 같이 해서 많이 먹었었는데 들깨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들깨가 없으니 차선책으로 캐슈 같은 거를 넣고 조금 크리미하게 하는 뭐 그런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음번에는. 네, 그러면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